신용보증재단과 기금에서는 창업 3년 미만을 창업 조건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창업이 3년에 초과됐으면 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출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정책자금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진솔한 본부장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기업성장지원센터 진솔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편에 이어서 도소매 이제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자금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었는데 좀 오늘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 기관에 들어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창업자금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창업이냐 혹은 예비 창업이냐 혹은 창업이 아니냐 이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융자 집행이 가능하게끔 그렇죠.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신용보증기금 좀 방문하기 전에 좀 어떤 기본 조건이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방문 조건을 첫 번째는 신용점수가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신용 등급. 네. 이제는 등급이라 표현을 하지 않고 신용 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용 점수가 이제 K12로는 768점이 넘어가야 되고요. 나이스로는 805점 이상이 되어야 적어도 전화를 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럼 등급으로 옛날 버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진짜요? 이제 9등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통상 4등급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4등급에서도 높은 4등급, 중간 4등급, 낮은 4등급인 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꼭 점수를 알고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비 창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이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어렵게 본다는 건가요? 어렵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비 창업이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보고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배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대기업의 고임직원이었든지 전무, 이사진 이런 고임직원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박사 아니면 교수 이렇게 누가 들어도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레벨이 높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예비 창업자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신용보증기금이 그렇듯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해야지만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는 말 그대로 좀 경력이 있고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본인이 업을 삼아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한글과 컴퓨터 전무다. 그러면은 한컴에서 배운 그 프로그램 이내에서 즉 소프트적인 걸로 창업을 해야지만 또 배경이 연결이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한컴에서 전무를 나왔는데 갑자기 도소매를 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차려도 네,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조업계 경영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럼 예비 창업 관련해서는 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창업에 대한 좀 기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는 창업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있느냐.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인데요. 이유가 그렇듯 신용보증기금은 기술을 보고 보증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통상 거의 물 흐르듯이 말을 하는 게 10억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사업자분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통상 하는 말이 보통 매출의 6분의 1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신 표현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6억 원은 돼야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으로는. 여기서 이제 혹시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신용보증 기금하고 신용보증 재단하고는 또 다르다는 다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신용보증 기금의 창업 자금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신용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네. 흔히 말하는 5등급 분들도 들어가서 해줄 수 있고 국가에서도 소액으로 가장 많은 보증 상품이 열려있다. 네네. 단 큰 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기금 쪽으로 그렇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창업 자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업의 기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창업으로 보는 건지 1년 안에인 건지 6개월 이내인 건지 네네.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용보증재단과 기금에서는 창업 3년 미만을 창업 조건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창업일이 3년이 초과됐으면 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출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창업이라는 거는 3년 이내 3년 이내고요. 기업이 다 해당이 되니까 업력이 3년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 좀 노려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창업 그리고 예비 창업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창업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받아야 되냐? 되냐?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겠죠. 도대체 이 높은 신용보증금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이 적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보증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특허로 증명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은 특허가 등록이 돼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아이템이 지금 눈앞에 증빙이 된다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매출이 없어도 창업 자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신용보증 기금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도소매 업종 네. 또는 IT 아니면 1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적으면 기금 벽은 사실 뚫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술이 없다면 매출을 찍고 대표님께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들어가시는 걸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좀 해놓고 네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매출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무기가 좀 있으면 그래도 벽을 좀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매출이 괜찮은데 네. 흔히 말하는 매출이 10억대인데 두 번째 문제는 기관에서는 부채 비율을 봅니다.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자본에서 네. 몇 배수의 부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스타트한 창업 자금 자본금이 네.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니 부채가 총 4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부채 비율이 400%지 않습니까? 딱 4배. 이렇게 되면 기금에서는 우리가 융자를 지원을 해줄 때 과연 이 업체가 우리들이 이 융자를 지원을 해주면 상환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수를 봅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높으면 상환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역시 부채 비율을 또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얘기하셨던 내용을 같이 좀 추가하면은 신용 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로 따지면 신용 등급도 4등급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 최저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 네. 부채 비율도 400%에서 500% 네. 이하여야 된다. 이하여야 한다. 네, 왜냐면 상환 능력을 또 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신용보증 기금 쪽에서 신용 등급이 안 좋다, 신용 점수가 안 좋다, 그럼 무조건 창업 자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 기금에서 신용점수가 낮아도 재무제표가 좋다면 재기지원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제도협의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한도는 1억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는 좋으나 점수가 낮은 대표님들을 위한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또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신용이 꼭 낮다고 해서 네.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네. 나올 수는 있으나 한도가 좀 네. 적다 정도가 어떻게든 방향을 찾아야겠네요. 방향이 없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거 지금 말씀해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말고도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최근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음, 그다음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용 점수를 가장 많이 깎아먹는 주범이기도 하고 현금 서비스는 특히 너무 급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는
돈이 없구나 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갚을게요 이것보단 갚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갚고 들어가시면 신용 점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업체는 어쨌든 이걸 갚을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네. 사실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편리해서 이용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카드론도 네네. 이제 문자 오잖아요. 맞아요. 먼저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걸 미리 뭐 상환을 해서 신용 점수를 좀 올리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근데 미리 좀 어떤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고 네. 그러고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점수가 낮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평가가 현재 점수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점수를 올리고 들어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또 상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압니다만은 상환을 하고 들어가야 적어도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용자를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급한 게 아니고 한두 달의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네. 준비를 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 창업 자금을 좀 네.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용 점수,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4등급 이상 네. 되어야 되고, 일단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부채가 400%에서 500% 이하로 좀 떨어져야 네. 되고, 매출이 당연히 어느 네. 정도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그거 외적으로 좀 무기 삼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카드론이나 혹은 뭐 현금 서비스 이런 걸 받은 것들이 있다면 상환하고 네. 그리고 진행하는 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 저도 좀 이 청년 창업 자금으로 좀 네네.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던가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가 좀 추가로 이 자금 집행하는 방법들도 같이 좀 영상에 담아볼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신 또 본부장님께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